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 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저일동에 있는 소형 공장 물건을 거의 한 2주 걸쳐서 분석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 그 타임에 사건 하나 정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개별성이 강한 공장, 상가, 토지 같은 물건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분석하고 고려해 봐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 밀려있는 다른 관심사건 아파트들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 괜찮은 상가 물건, 관심 가져볼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한 좀 분석이 쉬운 사건이 있으면 상가 물건도 하나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정구 장전동 장전 현대아파트, 경매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아파트입니다. 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임대 조건도 좋고 그리고 또 실거주하기도 좋은 아파트라서 그렇게 경매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물건인데 오랜만에 경매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장전 현대아파트 3층입니다. 전용 면적 25.6평. 전용 면적 25.6평이면 실제 분양 면적이 얼마인지는 대충 아시죠? 32평, 34평. 대지권 10.5평,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는 권 누구누구로 채무자, 소유자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뭐뭐뭐 공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적 기관하고 거래 관계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결국 경매에 이르렀다. 자, 그것이 뭔지는 등기를 보면 알겠죠. 대략적인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등기 사항을 살펴볼 때 어떤 채권 관계였냐도 중요하지만 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간 거래해왔던 어떤 일련의 법률 행위들, 그래 그 과정에 있어서 부실 채권이 발생했고 결국 경매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 이 채무자, 우리가 명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분쟁의 대상자,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왜 이렇게 부실 채권이 됐는지, 이 사람이 명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심각한 분쟁이나 어려움이 없지만 기타 상가나 공장, 공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그들 사이의 일이 낙찰자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볼 때 그런 것도 미리 짐작해보고 혹시 모르는 준비해야 될 어떤 마음의 준비 또는 금전적인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걸 말씀드립니다. 감정가는 2억 8,300, 입찰 32일 전이고, 입찰은 2020년 11월 20일 날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한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 유찰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한 번 유찰되면 낙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이 감정이 실제 거래 가능한, 거래가 예상되는 금액의 어떤 그 구간, 예측 구간 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최저가가 감정가와 얼마나 차이를 보일 것인가, 그것이 결정될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문건 접수 내용, 이 장전현대 물건이 경매에 접수되고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 이해 관계자들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자, 이 진행과 관계된 관계자들, 집행관, 감정이 이런 사람들의 흔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저당권자가 신고서 제출, 교부권자의 교부 청구서 제출, 채권자 보증서 제출,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어떤
절차상의 뭐 어떤 하자나 문제를 이유로 또는 그들의 문제를 이유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킨 흔적이나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유관계,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고 받아와야 될, 이전시켜야 될 점유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살펴봅니다. 폐문 부재였다. 집행관이 경매물권 조사를 위해서 현장에 갔는데 폐문 부재였다. 그래서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연락이 없었고 연락이 없으니까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확인할 방법은 없다. 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권 누구 세대가 있다. 자, 여기는 제가 표시할 수 없었지만 여기서 점유자 권과 소유자 권은 성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이 점유자 권 누구누구가 이 소유자 권 누구누구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어떤 가족인가 또는 뭐 친척인가, 어떤 친척이든 아니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리를 본다면 이들 간에 진정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가, 이 사람이 진정한 세입자인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임차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넘어서 대항력이 있냐 없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에는 표시는 없는데 보면 이 전입일이 이 사람 권 누구누구 그 전입돼 있는 점유자의 전입일이 여기 2005년 3월 14일 이 날짜보다 빠릅니다.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이 1998년에 이 현재의 권 누구누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2005년과 1998년 이 사이에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진 권 누구누구가 전입을 하게 된다. 자, 이 사람이 이 소유자 권 누구누구와 임대차 관계를 맺고 전입한 정당한 세입자인가, 임차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짐작해 보면,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이 사람은 가족관계이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 상태인 무상의 어떤 점유자로서 어떤 직계 가족이거나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무상 거주가 가능한 수준의 어떤 친인척 관계, 친척 관계겠죠. 이름이 같으니까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봅니다. 그렇지만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짐작만으로 입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005년 3월 14일, 자,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이 날짜 이후에 있는 근저당, 그리고 강제 경매, 전부 다 소멸됩니다. 낙찰받으면 소멸된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낙찰받는다면 매수자가 인수하게 될 부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부담은 무엇이 있느냐? 등기사항 인수할 것은 없다. 관리비는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연과 전유 비용이 있을 겁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인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연체되어 있다면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제 경험상 전유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수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뭔가 매끄러운 해결을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어떤 그 대리인격인 대신 일을 해주는 관리소장이죠. 이 관리소장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리소장, 그리고 점유자, 그리고 매수인, 자, 이 3자 간에 얽혀있는 점유의 최종 이전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관리비다. 그래서 사전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짐작해보기 위해서는 연체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면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이고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분리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임차인. 자, 그럼 임차인 관련해서 임차인은 권 누구누구 빠른 전입일자의 미상의 점유자가 있다. 자, 가족관계인가? 어떤 친척 관계인가? 또는 그냥 무상의 다른 사람인데 점유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정당한 임차인인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라 강조했습니다. 점유자는 권 누구누구 세대. 자, 그러면 명도 대상자는 전입세대 열람에 나와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소유자와 같은 세대일 가능성이 높은 이 사람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 자, 권리관계는 미상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예상 기간은, 명도 예상 기간은 잔금 납부 후 한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한 400 정도 비용이 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약간 있습니다. 이 가능성, 희박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이 미상이라는 권리관계가 소유자의 권 누구누구와 이 권 누구누구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나 사람이었는데 정당한 임차인이거나 또는 친척관계인데 정당한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알은 전입일자는 바로 대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미상으로 조사되지 않은 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두말 없이 인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이 진정성 여부, 진짜냐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거칩니다. 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죠. 소송하고 확인받고 인수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경제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판단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될 것은 여기 전입하고 있는 권 누구누구는 진정한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냐는 입찰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십시오. 확률적으로는 낮지만 그렇지만 확인은 하셔야 된다. 장전 현대 2차 동평이 때 보면 2억 7,500, 2억 8천. 자, 우리 이 경매 물건이 3층이고 동향입니다. 그러면 중층보다 낮은 저층이다. 보면 중층이 2억 8천 정도에 호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좋은 층은 한 2억 9천 정도. 그리고 4층 보면 2억 7,500이 있습니다. 저 정도 금액대가 유력한 금액이다. 그럼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1월달과 5월, 6월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때 거래 기록을 보면 8층 2억 7,500 그리고 연초에는 2억 4,700 정도 있었다. 2억 8,500 그리고 작년 거래 사례를 보면 2억 6천 3억도 있었습니다. 자, 대상물의 거래 가치 호가하고 있는 것이 2억 7,500이다. 2억 7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가 가장 유력한 거래 가능 금액이 아닐까. 감정가는 2억 8,300이었습니다. 최근에 있는 부산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을 보면 주로 신축 또는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신축과 어떤 이 구축의 이 사이의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벌어지는 가격 격차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 이 가슴 아픈 날. 자, 소득 격차, 빈부 격차. 자, 이것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자, 그 결과다. 자, 그래서 돈이 몰리는 곳에 점점 더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 여기서는 심각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르지 않는다. 자, 이 장전 현대는 여기에 해당하죠. 보십시오. 감정이 된 시점과 지금 매각 시점이 와도 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거나 떨어졌거나 거의 변동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 낙찰가. 자, 금정산 한신아파트가 인근에 가장 유사한 아파트였습니다. 비슷한 아파트를 찾는다는 것이 별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과 5월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측해 보면, 물론 자료는 많이 필요합니다. 인근 장전동, 부서동, 심지어 뭐 명륜동까지도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분석한다라는 분석 방법, 그리고 물건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 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금정산 한신 아파트 전용 면적 25.6평과 18.1평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모두 2차에 낙찰되었고, 당시 경쟁률을 보면 3대1, 1대1. 자, 2차까지 갔는데도 1대1 정도였으면 정말 필요한 실사용 목적의 사람이 아니면 입찰하지 않는다. 3대1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경쟁률이라면 이 물건이 시장에서 갖는 어떤 시장성을 살펴볼 수가 있다.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이럴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감정보다 못하거나 약간 아래에 있는 정도.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90% 초반 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대단지, 그나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자 하는 이 경쟁률이 한 5대1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한 95%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는 낙찰가율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9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이 90% 정도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장전 현대에 갖다 대입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다른 물건들도 있고, 시장 안에서 이 물건과 장전 현대의 위치, 그 시장성의 차이, 수요자들의 인기, 매도자들이 생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반영돼야 됩니다. 단순적인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구간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 구간 범위의 낙찰가 형성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의 이 데이터들은 그다지 크게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라는 가정하에, 자, 이것을 가중평균교합니다. 가중평균 구하면 90.94 정도 나옵니다. 자, 2억 7천 하한가를 적용해 봅니다. 구간에 대한 예측입니다. 하한, 상한. 자, 그래서 어느 구간 안에 거래가 가능하고, 그래서 낙찰가도 이 구간 정도의 낙찰가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억 4,500, 약간의 보정이 있습니다. 경쟁률과 지출될 비용. 자, 하면 2억 4,7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상한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2억 5,600 정도. 따라서 예상 낙찰가의 범위는 2억 4,700과 2억 5,700, 이 1,000만 원 정도 사이의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된 데이터는 그다지 크게 신뢰성이 있는 아주 유사성을 가진 데이터의 결과물은 아니다. 그 점을 꼭 인지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